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1439차 수요 정기 시위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회계자료 제출에 일부 사소한 실수가 있었지만 회계 투명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국 선교단체 아가페 재단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취약한 한센인 마을에 방역 물품을 전달했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열 목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CBS 뉴스입니다. 최근 후원금 회계 논란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예정대로 수요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은 일부 언론들이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며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 다수의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는 변함없이 진행됐습니다. 시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최근 논란 탓인지 100여 명에 가까운 지지자들과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바로 옆에선 정 의원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는 등 묘한 긴장감이 형성됐습니다. 정 의원 이나영 이사장은 최근 논란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는 시민사회 전반과 평화인권, 여성운동 등 모든 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결을 시도하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기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부금 사용에 있어 불법적인 유용이나 횡령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결을 시도하는 악의적인 의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정면 대응을 위해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시위를 주관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는 정 의원은 인도적 구호단체가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밝히고 사죄를 촉구하기 위한 여성평화 인권운동단체라며 정부가 해야 할 피해자 지원 활동을 민간단체가 감당해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미투 운동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분열시키고 훼손하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고 일본군 성노예자를 반영하게 했던 부정의가 아직도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후원금 사용 내역 투명 공개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 등을 주장하며 인근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는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며 소녀상 철거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독교계 여성단체들이 여성인권 평화운동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교회여성연합회, 교단여성단체 등 8개 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 제기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해온 30여 년의 정의구현 운동을 무력화하고 여성인권운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 여성들은 정 의원뿐 아니라 일본 교회 여성과 세계 교회 여성들과 협력해 여성인권과 평화의 진일보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교단체 아가페 재단이 인도네시아 한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 재단은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취약한 한센인 마을에 방역 물품을 전달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네시아 땅그랑 시타날라에 있는 한 마을,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인근에 있는 마을로 가장 많은 한센인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곳 시타날라에서 한센인들을 돌보고 있는 아가페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에는 모두 5천여 명이 사는데
이 중 1000여 명이 한센병 환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가정당 1명의 한센인이 있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환경이 열악한 마을 중 하나인 이곳 시타날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을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감염인 1명으로 인해 마을 전체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 재단은 급하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마련해 시타날라에 있는 전체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가구 수가 1,400가구가 넘고요. 그 1,400가구 다 나눠드렸습니다. 쌀과 라면, 그다음에 마스크, 손세정제. 네, 이렇게 해서 등록되지 않은 가구까지 하면 1,500가구 정도 되고요. 인원으로는 한 5,000명 정도, 5,500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물품 전달을 2주 정도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재단 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사정상 언제든 정부가 마을을 봉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11일 현재 모두 13,00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슷한 대규모 사회적 제약을 시행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가페 재단은 생필품 항목을 추가해 6월 중 2차 구호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2차, 3차까지 진행되어져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대부분 이제 한센인들이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세요. 아가페 재단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아직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에 이르지 않아 2차, 3차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그것도 모자라 사실을 은폐한 아픈 역사가 벌써 40년이 된 건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열 목사를 만나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5.18 그 민주화운동이 올해 40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들과 피해자들은 이제 좀 편안해졌을까? 여전히 그들의 아픔은 치유받지 못했고 또 그들은 여전히 어떤 진상 규명과 어떤 책임자에 대한 밝혀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아직도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의미, 가치는 어디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5.18 겪으면서 예. 국가란 뭘까? 정말 국민들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어떤 재산을 지켜주는 이런 울타리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예. 5.18을 통해서 정말 정부군이 국민들을 이렇게 살육할 수 있구나. 국가란 우리의 보호자라기보다 우리의 어떤 인권을 탄압하고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악마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경각심, 예. 그것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말 국가가 국가답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국민이 그 자기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건가에 대해서 경각심을 준 또 민주주의에서 아픔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도약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금 기독교계에서 40주년을 맞아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프로그램도 있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그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고 또 광주 시민들이 나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건 온갖 정보와 문서가 조작되어 있고 핵심 당사자들은 계속 버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 당시에 어떤 광주 그 진압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의 양심 선언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C 그 정의평화위원회와 저희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양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하게 와서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임을 조직을 만들고 전화를 개설하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는 그런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임과 또 하나는 김의기 열사를 기억하는 모임을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의기 열사는 1980년 5월 30날 광주 항쟁에 대한 그 살인적 탄압이 끝난 지 3일 만에 여기 기독교 회관 6층에서 장갑차 위로 투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서강대 학생입니다. 당시는 우리 기독청년협의회 이화일 이제 농어촌 분과 간사를 맡고 계셨는데 광주 진상에 대해서 서울에서 최초로 온몸으로 투신하고 알렸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40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40주기를 맞이해서 지금 이제 서강대 동문회나 또 그분을 사랑했던 이제 청년 단체 중심으로 해서 그분의 그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이제 조형물을 지금 기독교 회관 부분에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나 또 한국 교회에서 40주를 넘어서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이 운동을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80년 5월 21일 이전까지 교회는 다 이제 관망했고요. 발포가 있은 후에 그리고 일부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모임 수습위원회나 항쟁 과정에 참여를 했지만 조직적으로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광주 항쟁에 대한 진상 뭐 이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이제 부끄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NCC 인권위원회도 5월 26일 날 모임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에 계엄군의 위협 아래 모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광주 시민들이 죽음을 겪고 있을 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공교회가 침묵했던 아픈 역사가 있고 또 그해 8월 달에 전두환 장군을 축복하는 조찬 기도회를 했었던 그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시민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교회는 침묵했는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시민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교회의 침묵과 부끄러움을 기억할 때만이 늘 역사 속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고요.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가 순교자 등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가 고 윤형숙 전도사와 고 김은기 집사의 순교자 등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윤형숙 전도사는 호남의 유관순으로 불리며 1919년 광주 지역 만세운동 선봉에서 왼팔과 오른쪽 눈을 잃었고 한국전쟁 때 반공인사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김은기 집사는 여수 YMCA 회장과 여수고등학교 교감 등을 지내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한국전쟁 때 예수쟁이라는 명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그 문자적인 우리 생명을 내거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정가욕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순교자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장합동 여수노회는 제104회 총회에 고 윤형숙 전도사와 고 김은기 집사를 총회 순교자 명부에 정식 등재해 주도록 건의했으며 총회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는 부산시에 사랑의 나눔운동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부산시에 2,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부산 성시화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목회자 사랑의 나눔운동을 전개해 부산 지역 250여 명의 목회자들로부터 성금을 모았는데요.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임석훈 부본부장은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66회 남부연회가 대전 힐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회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일정으로 첫날은 임재택 감독의 집례로 각 분과위원회와 감독회장 총대 선출 등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엔 목사 안수식 등이 열렸습니다. 한편 남부연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연회 소속 미자립 교회에 1억 6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대기도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